네, 취말 맞습니다. 전자공식생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 장훈진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얘기인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그 세법 개정에 대해서 잠깐 다뤄줬었잖아요. 네. 아직도 결론이 안 나가지고 시장이 지금 묶여버렸습니다. 오늘같이 또 중요한 날에 짧게 논평만. 저는 굉장히 좀 아쉬운데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천을 얘기하면서 주식시장을 굉장히 부양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시장은 아예 좀 안 주면 괜찮은데 줬다 뺐으면 더 열받거든요. 그렇죠. 약간 지금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정부 쪽에서 조금 주식시장이 꼭 필요하다, 주식시장 부양이 필요하다는 걸 좀 인지하시고 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 주시길 좀 바랍니다. 네, 이게 단순히 대주주 양도세 차익과세의 기준 문제가 아니라 하루가 지나면서 눈덩이처럼 커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국정 동력을 추진하는데 그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왜냐하면 이제 온 국민들이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나마 이제 경제가 순환하려고 하는 민생회복지원금도 좋고. 근데 왜 이 이슈가 됐는데, 물론 지금 뭐 여당 내부에서는 50억 설과 10억 기준의 그 의견이 합리적으로 팽팽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10억의 기준이 왜 팽팽한지를 이해를 못하겠어, 아직도.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때 10억의 기준에서 50억으로 올렸잖아요. 아, 단순히 그것 때문에? 네. 그런데 10억이 원래 있던 거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10억으로 원래 돌아가야 된다는 거고. 몇 년 전 거를. 네, 그렇죠. 그 10억에서 50억으로 올라간 건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을 씌운 겁니다. 네, 그래서 부자 감세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세수는 부족한데 부자한테서 돈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약간 씌운 거라서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의 지지층 세력들과도 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러날 수 없는 건데 이게 이제 단순히 명분 가지고 싸야 되는 거냐라고 본다면 저는 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세 정의라고 하는 명분은 뭐 좋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전체적인 파이가 커져야지 우리 경제가 살아나면서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좋아질 수 있는 건데 네. 뭐 기업들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것들은 모르겠고 일단 조세 정의만 실현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부자들은 다 도망갈 거거든요. 그렇죠. 네, 해외로 자금 이탈해 도망갈 거고 기업들도 해외로 나가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 경제에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 물론 적당한 세금은 뭐 필요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징벌적으로 세금을 물려서 우리가 복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가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일각에서는 뭐 50억에서 10억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1억으로 낮춰라. 대주주라도 한번 대보게.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면 코스피 5천 타켓 정책 방향이었잖아요. 그러면 50억에서 10억이니까 코스피 5천에서 그냥 한 2,500점 이렇게 낮춰라. 라고 얘기하시는, 읍소하는 거죠. 그렇죠. 답답하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 그게 이제 단순 읍소가 아니고 지금 하루가 계속 넘어가면서 또 연휴 지나고 다음 주로 넘긴다 그러잖아요. 네.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셨으면 좋겠다. 실망감을 좀 주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제가 웬간하면 이렇게 흥분을 잘 안 하는데 네. 이거는 그런 차원을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자, 산업이 살아나려면 어떤 이 틀이 좀 정립이 돼야 되는데, 지금 산업 이슈가 오늘 디스플레이잖아요. 네. 타이틀은 나갔습니다만 삼성 디스플레이 중국 기업과 소송 제기,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사실 이제 이 소송 자체는 2023년에 제기가 됐습니다. 미국의 ITC라고 해서 국제무역위원회가 있는데 하여튼 미국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ITC 자국 내의 무역위원회인데 국제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어쨌든 네, 이 국제무역위원회가 모든 기준이 미국 기준이고 미국이 곧 국제다 뭐 이런 거. 그렇죠. 맨날 중국이 중자 붙인 거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뭐, 네. 네. 어쨌든 미국이 이 기관이 어떤 거냐면 연방 정부 소속의 독립적인 준사법과 준입법 기관입니다.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네. 사법권도 있고 입법권도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로 무역 관련된 불공정 행위들을 다룬다고 보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미국에 유리하게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 이 수익 규제 위반이나 조사 판결을 내리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2023년에 BOE,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징동팡이라고 하는 그 디스플레이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어떤 소송을 걸었냐면 특허 소송인가요? 네. 특허 소송은 아니었고 삼성전자의 OLED 관련된 공정 기술을 다 탈취해갔다. 네, BOE가. 네. 그래서 BOE의 OLED 미국 판매를 중단시켜달라고 한 이제 소송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2025년 7월 11일, 그러니까 지난달에
예비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ITC 같은 경우에는 예비 판결 12개월에서 소를 제기하고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예비 판결과 확정 판결이 나오는데 네. 이번에 이제 예비 판결이 7월 11일에 있었어요. 근데 예비 판결에서 삼성이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BOE가 삼성 디스플레이의 기술을 탈취했다. 그래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는 보안 조치를 탁월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BOE가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 비밀을 취득했다라고 했고,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실질적인 피해와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 그렇기 때문에 BOE가 만드는 LCD 제품은 아닙니다. OLED 제품에 대해서 미국 판매를 중단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14년 8개월이요? 14년 8개월 판정이 동안 났습니다. 미국 판매를 일단 중단한다. 그렇죠. 14년 8개월 동안 미국으로 판매는 안 된다. 수입으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네. BOE의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어떤 제품들도 미국으로의 판매가 좀 불가능하게 되겠죠. 네. 그렇다면은 제품의 또 예외 조항 이건 뭔가요? 예외 조항이 그러니까 이게 보면 BOE가 만약에 이게 SDC 삼성 디스플레이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제품이 있다면 그것은 미국에 판매해도 된다라는 건데 입증이. 이거 증명하기가 어렵죠. 당연히 BOE가 증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어렵고 특히나 이제 이번에 ITC에서 판결한 판결문이 어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디스플레이가 급등한 게 7월 11일 예비 판결 그다음에 어제 판결문이 전문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ITC가 이번 판결에서 BOE의 OLED 생산체계 대부분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기술에 의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생산 체제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 기술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회적으로 뭔가 수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좀 불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최종 판결은 2025년도 11월? 네, 맞습니다. 올해 11월. 올해 네. 11월 네. 나오는데 과거 예비 판결이 뒤집어진 적이 있나 이렇게 해야 되나? 예비 판결이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경우가 뭐 몇 차례 있기는 한데 네. 거의 없습니다. 그것도 뭐 약간 정치적인 개입이 그렇죠. 있을 때나 좀 이례적으로. 그렇죠. 근데 지금은 대중 견제 상황에서 네. 더더군다나 네. 이게 쉽지 않겠네.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비토권이 사실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비토권을 행사했던 게 2013년이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이었습니다. 네. 2013년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이름을 빌어서 USTR 대표가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때가 소송이 애플 대 삼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겼어요, 그때도. 그래서 애플이 판매하는 아이폰이나 이런 제품들을 미국에 판매하지 못하는 판결이었는데 이걸 뒤집었죠. 미국의 국익에 위반된다라고 해서 뒤집었는데 지금 보면 BOE와 삼성의 소송은 미국의 국익에 전혀 이제 위반될 게 없고 오히려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정책에 굉장히 부합하는 부합하는 판결이기 때문에 저는 이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특허권이나 아니면 그 기술 공정상의 것도 좀 애매하긴 한데 결국에는 이건 나중에 얘기고. 자, 중국의 세트 업체들이 그러면 미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그러니까 길이 잘 막혀버리나요? 그럼? 그렇죠. 중국의 세트업체들이 만약에 BOE의 OLED 패널을 쓴다 그러면 이제 길이 막히는 거죠. 근데 OLED 패널은 지금 보면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BOE 정도가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많이 대량 생산하고 LCD는 이미 우리는 거의 접었고 중국으로 대부분 넘어갔고 네. OLED 그나마 이제 LG 디프라고 SDC하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BOE가 좀 끼어들었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OLED 제품을 가지고 중국 업체들은 이제 BOE 제품들을 많이 썼을 거잖아요. 당연히 단가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 회사들이 미국에 진출을 하려면 이제는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의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단순히 미국 수출이 더 늘어난다 이럴 뿐만이 아니고 중국 회사들한테도 좀 더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고 보면 되고 최근에 또 격전지가 폴더블 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폴더블 폰에는 OLED가 들어가야 된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LCD는 부러져 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OLED 패널에 들어가는 게 또 삼성이나 LG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판결은 굉장히 유리하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디스플레이 관련주에 대한 기회, 어제 LG 디스플레이가 그렇죠, 많이 올랐죠. 거의 상한가를 받은 22% 정도 올랐죠. 네. 오늘은 또 되려 반납하고 있고. 네.
뭐 이렇게 변동이 왜 이렇게 큰지도 모르겠지만 삼성하고 LG 밸류 라인들 디스플레이 쪽으로 봤을 때 수혜라고 하면 좀 그렇고 어떤 쪽이 주목을 좀 받을까요? 일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OLED 산업에 대해서 아직은 확신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OLED가 산업 자체가 성장하는 건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의문 때문에 약간 정체가 돼 있었고 거기다가 경쟁이 격화될 거라고 하는 우려가 굉장히 컸던 거죠. 그러니까 BOE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이제 LTPO 방식이라고 해서 애플이 개발한 새로운 방식의 이제 OLED 디스플레이 방식이 있는데 여기에는 진입을 하지 못했어요. LTPS라고 하는 이 저온 공정 실리콘 산화물 쪽에서만 들어갔었는데 LTPO 쪽으로도 들어가기 위해서 8.6세대 청두 공장을 세운다고 발표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과 LG에 대해서 이제 경쟁이 심화될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 BOE에 대한 판정 때문에 이제 BOE는 LTPO 공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들어갈 수가 없죠. 애플에 납품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BOE의 애플 시장 점유율이 한 20% 정도 됩니다. 20% 초반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시장을 결국은 삼성이나 애플이 다시 가져오는, 삼성이나 LG가 다시 가져오는 그런 형국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는 경쟁 강도 완화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올 거고 경쟁 강도 완화는 결국은 CR이라고 해서 가격 인하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완화될 거다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 플러스로 보면 OLED가 정체 산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OLED가 주로 이제 핸드폰 쪽에 스마트폰 쪽에 많이 사용이 됐었고 네. 그다음에 태블릿 쪽으로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태블릿 쪽으로 활용을 했었고 아이패드에도 이제 프로 모델 같은 경우는 이 태블릿에 OLED가 적용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원래는 레티나 디스플레이라 그래갖고 LCD였죠. LCD였죠. 네. 근데 이제는 이 노트북 쪽으로도 OLED가 본격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는 TV 쪽으로도 점점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OLED가 결코 이제 정체된 시장이 아니다라는 건데 성장하는 시장 속에서 15년 동안 중국 업체가 진입할 수 있는 경쟁이 끝나버린 거죠. 경쟁이 안 된다는 건 우리나라 OLED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라고 봅니다. 근데 어제는 급등했다가 뭐 단기적인 이슈라고 보고 이제 하락하긴 했지만 네. 이게 만약에 올해 11월에 정말 최종 판결이 나와서 우리나라에 긍정적으로 판결이 난다고 한다면 정말 점유율이 빨리 올라가고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들이 보일 거기 때문에 여기 성장까지 더해진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실적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저는 관심을 좀 둬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좀 관심을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기에는 이 디스플레이 시장이 너무 장기간 지금 정체되어 있고 쉬어버려가지고 그랬죠. 네. 계속 의문점이 드긴 네. 해요. 저 한 가지 이슈만으로 당장 미국 시장에 우리나라 것만 중국이 또 가만히 있을까? 이런 퀘스천 마크가 있긴 한단 말이죠. 근데 좀 새로운 뭐 산업 성장,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도 보면 뭐 건물 외곽이 뭐 이렇게 디지털 샤이니인가요? 뭐 이렇게 우리도 나가다 보면 네. 그죠. 그런 걸로 성장을 할 건지 아니면은 여기 우리 한때는 왜 스마트 뒤집어 쓰는 거 뭐지? 이거 고글. VR. 네. VR, XR.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글라스 네. 이쪽으로 OLED가 좀 진화를 할까? 어떻게 다른 또 뭐 디스플레이 대안이 좀 있을까요? 저는 그거를 지금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게 스마트폰 지금 보시면 이 요거 하나만으로? 디스플레이 크기랑 이 노트북 크기랑 비교해 보면 이 노트북 크기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판매량이 노트북이 적다고 하더라도 이게 여기에 이제 OLED가 탑재되기 시작하면 이 시장은 진짜 엄청 커질 거예요. 그리고 TV도 아직은 LG가 일부 OLED 시장에 들어갔지만 대면적 OLED 쪽으로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장이 커지기 시작한다면 충분히 OLED 시장은 아직 충분히 커질 여력이 있는데 여기에서 경쟁 강도가 완화된다는 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호재인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까지는 경쟁이 심화되고 LCD 뺏기고 실적 안 좋아지고 막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점점 누적됐었던 게 지금 그게 한 번에 좀 완화가 되면서 또 시장 성장이 또 플러스로 모멘텀이 보이기는 시기니까 예전과 같은 편견을 갖고 지금 보일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네요. 뭐 배터리 2차 전지도 원래 좀 그랬었는데. 그렇죠. 거기에 또 이제 애플이 폴더블 폰 올해 하반기? 네. 되나? 올해 내년 초 네. 뭐 나오면 하여튼 결국엔 이게 뭐 삼성은 또 두 번을 접는 게 그렇죠. 있잖아요. 네. 물론 중국에서도 있었지만 그러면은 노트북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 화면을 이 스마트폰 크기로 하면 한 4번 접으면은 이게 펼쳐질 수도 있겠구나 싶긴 한데 5번 이상 다섯 접어야 번 접어야 되나? 네, 대여섯 번 접어야 될 것 같네요. 두루마리예요, 뭐. 예전에 두루마리 형식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LG 네. 디스플레이가. 근데 그렇게 진화를 할지 하여튼 그러면 뭐 혹시 아까 다시 원천적인 좀 기업으로 갔을 때 네. 어떤 기업들이 또 주목이 되는지 일단 뭐 오늘 정리해야죠.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네. 조금 이제 힘이 빠지긴 했는데 이번 판결 자체가 삼성 디스플레이의 판결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삼성과 LG의 밸류체인을 비교해서 보면
삼성의 밸류체인이 좀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삼성의 밸류체인 쪽에서 보면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가 덕산 네오룩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덕산 네오룩스 본업에서는 대부분의 매출이 이제 OLED 쪽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매출이 앞으로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블랙 PDL이라고 해서 이 화면의 흑색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는 이 소재를 개발했거든요. 근데 네. 이거를 2021년에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지금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애플 아이폰 쪽으로도 계속 사용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실적이 좋아지는 건 뭐 거의 명확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실적이 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성장이 더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죠. 또 플러스로 이제 BH 같은 경우에도 OLED용 FPCB를 공급하는데 OLED 국내 업체들의 판매량이 늘어난다 그러면 당연히 FPCB 공급도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덕산그룹 중에 덕산 테코피아도 있어요. 덕산 테코피아는 OLED 이제 발광 소재를 공급하는데, 물론 이제 반도체 소재도 공급하기 때문에 뭐 다른 매출도 같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덕산 테코피아도 관련된 수혜주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녹스 첨단 소재는 이제 OLED 관련된 봉지 필름이라든가 보호 필름, 광학 필름 같은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수혜주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가는 기업들 리스트업을 또 해놔야 되겠네요. 자, 삼성 디스플레이가 미국 ITC에서 중국의 BOE를 상대로 뭔가 승소했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지면서 그 내용을 좀 더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최이마의 마스터 듣고요. 전자공시생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 장호진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